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경제를 말하라는 IT와 반도체 이슈, 신소재와 미래기술 및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콘텐츠를 통해 업계의 전망과 투자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엔비디아가 삼성 팔라노 커스텀 공정을 통해서 생산한 RTX 3000번 시리즈가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출시되는 족족 당일 품절이 되면서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RTX 3000번 시리즈의 품귀 현상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더욱 고무적입니다. 특히 한국 시각으로 24일 밤부터 판매를 시작한 최고 사양 RTX 3090은 구입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 안내가 뜬다고 할 정도니 이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당연히 엔비디아의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한박 웃음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출은 당연히 주가에도 반영이 되겠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웃는 것 이상으로 웃게 되는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 기업, 삼성전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RTX 3000번대 시리즈를 소주하면서 엔비디아 전용 팔라노 라인을 구축을 하고요.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RTX 3000번 시리즈가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삼성 파운드리에 배정되는 RTX 3000번대 시리즈의 물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그것은 곧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과 그리고 또한 파운드리 점유율이 신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RTX 3000번대 시리즈에 열광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합리적인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 때문입니다. 지난 17일에 가장 먼저 출시된 RTX 3080 모델의 경우 전작에 비해 약 2배 정도 향상된 속도에 대비하여 가격은 전작과 같은 699달러 수준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전작과 똑같은 가격인데 성능이 2배라면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성능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작과 똑같은 가격으로 나왔다? 이거는 오히려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보아도 무방한 수준인 겁니다. 게다가 RTX 3090의 경우 8K 초고화질 게임을 60프레임 이상으로 구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전작과 같은 1499달러, 한화로는 약 175만원에 책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한 고무적인데요. 이 가격은 전작과 똑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90에서도 전작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성능은 성능대로 획기적으로 높이면서도 가격을 전작 수준으로 책정한 이 미친 가격 경쟁력은 게이머들의 지갑을 열지 않을래야 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포스 RTX 3000번대 시리즈의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삼성전자도 바빠졌죠. 화성의 팔라노 엔비디아 전용 라인을 풀가동하면서 대응 중입니다. RTX 3000번대 시리즈의 수준은 당장 3분기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기대가 되죠. 도연우 NH투자증권의 연구원은 지난해 기준에서 엔비디아 소비자용 그래픽 칩의 판매량이 약 5,800만 대였다라고 해요.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매출액은 약 20억 달러 가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환산하면 약 2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RTX 3000번대 시리즈의 품귀 현상이 굉장히 고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바로 삼성전자가 양질의 우량 고객인 엔비디아를 잡은 효과가 바로 3분기부터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RTX 3000번대 시리즈가 대박 행진을 보이면서 전작보다 훨씬 더 향상된 판매고를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매출액을 상회하는 점유율과 매출액을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과 같이 삼성 파운드리는 파운드리 선두 TSMC를 바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취하면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TSMC의 고객을 뺏어오기 위한 무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에게는 지금 초대형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퀄컴을 수주하게 된 것이죠. 대형 고객사 둘이 삼성의 라인을 사용해서 칩셋을 생산합니다. 그것도 전량을 말이죠. 엔비디아와 퀄컴이 이러한 선택을 한 데에는 TSMC가 현재 밀려드는 물량을 소화해내지 못하면서 상당한 로드가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가 5나노 최신 공정으로 애플의 AP 전량을 수주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물량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어요. 왜냐면 이번이 애플에서 출시하는 첫 번째 5G 아이폰이거든요. 그래서 판매고가 약 7천만 대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는 지금 굉장히 바쁘게 애플의 AP를 생산 중이에요. 그러면서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TSMC의 로드 사태는 AMD의 CPU인 라이젠의 품귀 현상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TSMC의 물량의 한계가 삼성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TSMC가 생산 부담을 안고 있는 지금이 삼성에게는 우량 고객을 유치하고 그들에게 신용을 얻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점유율을 높여서 TSMC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삼성이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파운드리 업체는 팹리스와 칩 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계 스펙과 공정 스펙을 함께 구성합니다. 즉 어느 한 기업이 파운드리 생산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과의 유대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상당히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파운드리 산업의 특성상 이번 엔비디아의 협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삼성에게 물량을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RTX 3000번대 시리즈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지금 삼성은 자사의 양산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양질의 칩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엔비디아는 삼성 파운드리를 더욱 신뢰하게 될 거고요. 이번에 구축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약 2년에서 3년 동안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RTX 3000번대의 대란 사태를 잘 넘어가서 안정적인 칩의 공급을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이 관계가 2년에서 3년에 그치지 않고 더 오랫동안 삼성과의 관계를 쭉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엔비디아와 삼성과의 관계를 본 다른 팹리스 업체들 또한 삼성과 협업을 위해 접촉을 시도할 수 있겠죠. 즉 이번 엔비디아 RTX 3000번대 시리즈의 수준은 향후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택트의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분업화가 더욱더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분업화가 더욱더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산업의 현상들은 파운드리 업체들에게 또 다른 기회의 장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도 TSMC도 지금 이 거대한 산업의 흐름 가운데 잘 안착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제는 누가 더 양질의 고객을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오래 관계를 맺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번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협업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좋은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에게 물량을 맡기고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어느 순간에는 TSMC와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상 반도체와 IT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본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